씨가 쓴 책인데요. 그 책 안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자동차 다 타고 다니죠? 자동차 바퀴가 어떻습니까? 동그랗죠? 자, 근데 그 자동차 바퀴가 굴릅니다. 쫙 굴릅니다. 굴르면 바깥에 있는 것도 이를테면 뭐 바깥에 있는 크기가 2m다 그러면 2m 굴러갈 테고, 근데 안에 있는 조그만 원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바깥에가 그 바퀴의 중심을 O라고 하면 바깥에를 O에서 B까지를 반지름으로 갖는 바퀴라고 하고, 작은 바퀴를 O에서 A까지를 반지름으로 갖는 바퀴라고 할 때 두 바퀴를 그냥 똑같이 굴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떨어지지 않죠. 굴러갑니다. 굴러가면 긴 반지름 OB를 갖는 원이나 OA를 갖는 원이나 움직인 거리가 똑같아요. 한 바퀴 굴렀으니까 똑같이. 근데 똑같은 위치에 위치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원은 반지름의 길이에 비례해서 원의 둘레가 2파이r, 그래서 이게 달라진다고 했는데, 아니 굴려보니까 똑같은 거리를 갖네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자, 이것을 바로 이 책에서 소개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원을 가져가면 조금 힘드니까 정사각형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실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큰 정사각형 ABCD가 있죠. 그 안에 EFGH라는 작은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ABCD는 한 변의 길이가 1이고요. EFGH는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입니다. 자, 이걸 굴려볼게요. 한 바퀴 굴리면 큰 정사각형은 A에서 A'으로 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는 4가 되겠죠. 대신에 작은 정사각형은 어떤가요? EFGH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1입니다. 딱 반이니까요. 2분의 1인데 한 바퀴 굴르게 되면 어떤가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하면 한 바퀴 굴른 거리는 사실은 2가 돼야 되죠. 근데 그 길이에 의하면 4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바로 그 이 차이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각형 안에 큰 사각형 안에 작은 사각형이 굴르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사각형을 여러분들 한번 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에서도 한번 박스를 굴려보세요. 사각형 박스를. 그러면 바깥에 거는 딱 바닥에 접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알맹이는 어떤가요? 알맹이는 돌다가 이렇게 가다가 턱 건너뛰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몇 개 생기느냐? 사각형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4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4개가 생기는데 그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 다음 변으로 넘어가는데 곧 탁 건너뛰는 부분이 길이가 얼마냐? 바로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바퀴를 굴려보니까 2분의 1에서 2분의 1로, 또 2분의 1로, 2분의 1로 해서 이게 사각형을 굴렸을 때는 2분의 1이 4개가 굴러가게 됐죠. 4칸이 생깁니다. 점프하는 구간이. 그래서 이게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것은 1을 굴렸을 때와 2분의 1을 굴렸을 때는 2 차이 나는데, 그 2 차이가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점프하는 구간에서 생기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각형을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각형을 굴리면 이 점프하는 구간이 몇 개가 나올까요? 바로 5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육각형은 몇 개가 나올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사각형에서는 뭐 4개 나왔고, 오각형에서는 당연히 5개 나왔을 테고, 육각형에서는 당연히 6개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각형이 커질수록 어떤가요? 점프하는 구간이 길어지죠. 대신에 뭐가 짧아지나요? 점프하는 길이가 짧아집니다. 각형이 많아질수록, 변이 많아질수록 점프하는 구간이 그만큼 짧아지게 됩니다. 점점. 예를 들어 사각형이었을 땐 점프하는 구간이 2였으면 오각형이었을 때 뭐 2분의 3이 된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점점 짧아집니다. 자, 그래서 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을 잘게 쪼갰죠,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이렇게 끼워 맞췄습니다. 자, 그때 원을 무한계, 그럼 우리도 잘라보자, 다시. 원을 막 자릅니다. 자르면 그 각 변, 그 마지막 이 둘레를 n각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n이 얼마냐? 무한계로 잘랐다. 무한계로 딱 자른 겁니다. 그래서 그 무한계로 자른 거를 말하자면 무한각형을 굴리는 거죠. 그러면 점프하는 구간이 몇 개가 생길까요? 무한계가 생길 겁니다. 근데 이 무한계의 구간이 점프를 하면서 그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이제 그러면 그 무한계를 다 이게 막 더해야 되겠죠. 그만큼씩이 바로 차이가 뭐냐? 바로 반지름의 길이에 비례해서 그 점프하는 구간의 길이가 그만큼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큰 바퀴가 한 바퀴 굴러가는 동안 작은 바퀴는
점프를 무한히 하는데 그 무한히 하는 걸 우리가 바퀴처럼 턱턱턱턱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스무스하게 굴러가죠. 그런 점프를 우리는 그런 걸 우리 점프하는 구간이고 이 무한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미끄러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큰 원이 회전할 때 작은 원은 안에서 미끄러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그 책에서 두 가지 새로운 과학이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했느냐? 아닙니다. 이거는요, 맨 처음에 예전에 오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만 했지 정확하게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갈릴레이가 자신의 책인 바로 이 두 가지 새로운 과학이라는 책에 이 얘기를 쓰고 이거에 관한 이제 말하자면 수학적인 설명을 이렇게 주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거를 갈릴레이 바퀴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갈릴레이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했다. 그래서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바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재밌는 것들이죠. 오늘 시계를 발명한 또 시간에 관련된 갈릴레이의 실험과 이런 걸 봤는데 그걸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공간에서 이 차원에 관한 문제, 시간과 이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는 시간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그래서 공간에 관한 얘기를 또 차원에 관한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